안녕하십니까. 5주차 2강 노화의 개념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노화의 개념을 보면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의 노인 부담 증가, 생산성 둔화,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정의 노인 부양 부담 및 개인의 노후자금 증가, 노후의 경제 및 건강 문제,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 유기체 전체에 보편적이며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과정입니다. 노화는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다면적 변화 과정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요인에는 유전, 질병, 성격, 학습 능력, 생활력 등이 있겠고요. 환경적 요인에는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지역성, 민족성 등이 있겠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노년기 만성질환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한국 노인의 소득 수준은 전체 인구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OECD 평균 노인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82.4% 수준인데요. 한국 노인의 경우에는 30개국 중 30위, 꼴찌입니다. 꼴찌. 상대 빈곤의 개념에 기초할 때 한국 노인의 45%가 빈곤한 상태입니다. 절반에 약간 못 미치지만 상당한 수준이죠.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아일랜드보다 14%가 더 높다고 하네요. 아일랜드가 29이고 우리가 30이군요. 노년기에는 노화 현상으로 신체적 쇠퇴와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일상생활 수행에서의 제약을 받고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04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노인 90% 이상이 만성질환 중 한 가지를 앓고 있다고 했어요. 2004년 조사를 해서 지금 2021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자료지만 지금은 좀 많이 변했겠죠. 그리고 절반가량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노년 인구는 어느 인구 집단보다 개인차가 큰 집단입니다. 노년기의 시기가 길어지고 교육 수준에 따른 직업 경로의 상이함으로 인해 소득 격차가 장기화될 것입니다. 일상적 삶의 모습까지 상당한 개인차를 누적시키는 것입니다. 복지 대상이 되는 집단과 삶의 질을 누리는 두 집단, 공존 복지 대상이 되는 하위 집단 노인들을 보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하고 병약한 노년기를 보냅니다. 이런 분들은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소지한 중상위 집단 노인들은 아무래도 자기주도적인 삶의 달성이 가능한 분들이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노인층 내의 이질성은 노년 교육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노년 교육을 주도하는 강사는 이러한 이질성을 이해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노화에 대해서 해리스와 콜은 노화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생물학적으로 성숙된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규칙적인 변화로서 신체 구조나 기능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적응이나 행동에서의 변화 유형까지를 포함하는 변화이다 라고 말했고요. 노화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변화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현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상적인 노화를 볼까요? 정상적인 노화로는 생리적 혹은 정신적 질병이 없는 가운데 순수하게 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진행되는 노화를 의미합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며 순발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 노화는 생리적 혹은 정신적 질병이 없는 가운데 순수하게 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진행되는 노화를 의미합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휘어지며 순발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져 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병리적 노화를 보겠습니다. 병리적 노화는 의학적인 원인이나 병적 증상에 따른 노화를 의미합니다.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치매나 우울 등의 정신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기존의 노화의 의미는 병리적 노화에 대한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화는 신체 구조나 기능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적응이나 행동 변화 유형까지 포함하는 변화입니다. 자, 노화의 세 가지 측면을 나눠보면, 자, 생리적, 신체적, 사회적, 생리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노화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생리적, 신체적 노화로서 일반적으로는 역연령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노화의 형태를 말합니다. 운동량, 식사, 경험한 사고의 종류와 횟수, 흡연과 음주 등의 영향을 받겠죠. 생활 습관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노화로서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 수행하는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승진과 은퇴를 하고 여러 사회 활동에서 물러나도록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노화는 중요한 전환적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세 번째, 심리적 노화는 외부 환경이나 자신의 발달에 대한 개인의 적응과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 혹은 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령과 가장 관련이 적은 노화입니다. 심리적 노화는 지능, 학습 능력, 지각 등 인지적 요소의 변화, 성격, 기인 경향, 동기, 욕구 등과 같은 비인지적 요소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자, 노인을 보는 새로운 시각 중에 전생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전생의 발달 이론의 등장이 되겠는데요. 노인과 노화에 관한 시각의 전환은 인간 발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생의 발달 이론의 등장에 힘입음합니다. 과거 인간 발달은 청소년기까지만 발달하고 그 이후에는 발달이 정지되거나 쇠퇴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1950년 무렵 등장한 전생의 발달 관점에 따라 생애 전 기간에 걸쳐 발달하고 변해간다고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인과 노화에 대한 시각의 전환과 함께 노인 연구의 기폭제가 됩니다. 다방향성, 인간의 발달은 플러스 성장뿐만 아니라 감소도 포함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도 양적인 성장만 거듭하는 시기가 없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능력을 얻어 기존의 능력을 대체하게 되면 기존의 능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노년기에도 청년기에 비해 외연적인 능력은 상실하지만 내면적 능력은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안을 보시겠습니다. 순발력, 기억력, 육체적 힘은 상실하지만 전체를 조망하는 해안, 포용력, 통찰력은 발달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가소성을 보겠습니다. 가소성은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전생에 걸쳐 발휘되기에는 충분합니다. 발달과 변화는 전생애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변화 가능성은 인생 전체, 즉 노년기에도 열려 있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에서 연령이나 유전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역사, 사회적 맥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면 성장 과정에서 비슷한 역사,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고 발달합니다. 환경이 비슷하면 비슷하게 늙어간다는 거겠죠. 개인차를 보면 노인은 어느 연령 집단보다도 개인차가 큽니다. 노인은 유전적인 요인의 개인차보다 오히려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각자가 겪은 다양한 경험들의 역사로 인하여 더욱 다양하고 큰 개인차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전적인 면이 나왔나요? 이게 유전적 요인이 있네요. 노인은 유전적 요인의 개인차보다 오히려 인생 오랫동안 각자 겪은 다양한 경험으로 다르다는 거죠.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면 인간의 발달은 신체적 영역에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역할 변화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복잡한 인간의 발달과 변화를 어느 한 학문의 시각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간의 상호 보완적인 시각과 교류 및 협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시각 전환 중에 첫 번째를 보면 노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변화입니다. 노화의 정도나 속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을지라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화는 인간의 어느 한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통합적인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 애문뿐만 아니라 행동, 신체 기능, 사회적 역할, 인간관계, 심리적 상태, 인지 등이 함께 변화해 갑니다. 세 번째, 노화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진행형의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언제쯤 그 노화가 종결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또한 질적 변화와 발달의 시기입니다. 유동성 지능인 분별력, 암기력은 저하된다고 할지라도 결정화된 지능은 증가합니다. 일반 상식, 숫자 추리력, 언어 이해 등을 포함하는 경험, 교육, 훈련을 통해 획득한 어휘,
일반 상식, 언어 이해 등은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 노인은 전생애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의 시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연령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능력과 풍부한 경험은 교육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경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는 존재로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나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노인은 전생에 걸친 긴 인간 발달 경로 중 한 과정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한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발달되고 완성에 가까운 형태의 것들을 갖추고 영위하고 있는 존재라는 시각 전환이 요구됩니다. 자, 성공적 노화를 보겠습니다. 자, 성공적 노화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하여 어떤 과정과 단일한 이미지는 없습니다. 헤비거스트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보면 개인의 성격, 사회적 환경, 신체적 건강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비슷비슷합니다. 뉴가르테는 5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상적 활동의 즐거움,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수용하는 것, 목표, 성취감, 긍정적 자기 이미지와 자기 가치 인식, 긍정적 태도와 분위기 유지 등입니다.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하여 어떤 과정과 단일한 이미지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클로스는 삶의 변화를 겪는 동안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학습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성공적 노화의 기능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건강, 경제력, 일상생활, 동작 능력, 주거, 편의, 학습, 사회단체 활동 참여도, 친구 수 등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은 전생에 걸친 긴 인간 발달 경로 중 한 과정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한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발달되고 완성에 가까운 형태의 것들을 갖추고 영위하고 있는 존재라는 시각전환이 요구됩니다. 자,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5주차 이 강도 벌써 다 마무리가 돼가고 학습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제 말이 잘 들립니까? 네, 제가 화면이 안 나오다가 이번 5주차 강의부터 제 얼굴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비대면이 줌으로 하면 좀 더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겠는데 혼자 이렇게 녹화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재 주교재
그 다음에 부교재 잘 읽어보시면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이게 파워포인트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해보긴 했지만 좀 아직도 어색해서 능수능란하지 못하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매일 제가 출석 체크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과제를 어떤 분이 내셨나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과제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메일로 보내주지 마시고요. 우리 구글에 우리 뭐죠? 클래스룸 거기에 올려주십시오. 거기에 올려주셔야지 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과제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5주차 2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주차 3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